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원입니다.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표할 게 있다고 해서 임태훈 소장이 왔습니다. 임태훈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문건을 저희가 지금 출석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새 문건은 국방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 한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한교안 대표를 소환 한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시국 대비 관련 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문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방첩 업무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 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첫째,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둘째, 평시 계엄인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셋째, 명령하듯이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선포문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넣으라고 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됩니다. 정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리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받고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 합동 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정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문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는 첫째,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토고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롭게 추가로 저희가 제보받은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고정간첩 등 반국가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집중 검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 한강다리 10여 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기존에는 대학로 일대나 서울대 일대, 그리고 톨게이트, 한강다리,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에 따르는 10개의 다리까지 계엄군을 모두 확장해서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군사반란과 매우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계엄군 편성별 기동로, 기동 방법 등으로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탱크 부대가 어떻게 기동하여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정부청사, 법원을 점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동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교안이었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한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의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연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습니다. 한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합수단위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회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다면 저는 언제든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